6회 심사평 4가지 부문인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 MBC의 경무관 징계 무마 인사청탁 및 인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보도와 JTBC의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연속 보도가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우수한 후보작들이 많아서 심사위원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의 권력 감시 측면에서 이 두 기사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안에 대한 우직하고 집요한 접근으로 국민적 의혹의 실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했다는 호평이 집중됐고요.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의 크기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두 편 모두 시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SBS의 군 정보사 하극상 및 민간인 동원 대북 공작 단독 보도는 접근이 어려운 군 정보사 내부 문제를 잘 취재했고, 또 JTBC의 급발진 사고 차량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진실, 이 보도도 브레이크 페달 영상을 최초로 공개해서 급발진 논란의 방향에 변화를 줬다는 호평이 있었습니다. 기획 보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의 나쁜 헬퍼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탈가정 청소년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조건 만남을 가지려는 나쁜 헬퍼들의 범죄는 이미 여러 차례 기사로 나와서 익숙한 소재이긴 하지만, 익숙하더라도 이처럼 밀착해서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고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런 표현이 적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KBS의 또 이태원 클럽 집단 마약 현장으로는 현장 포착이 쉽지 않은 마약 파티 클럽에 뛰어들어서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OBS의 빗물 막는다는 창문형 차수판 부실 실태 대해부 단독 연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차수판 문제는 장마철을 맞아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미 숱하게 보도를 했지만 현상 보도에 그치지 않고 방대한 현장 취재로 다양한 문제를 보여주고 전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까지 파고든 점이 돋보였습니다. 수상작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MBC 강원영동의 착복 징계 일삼은 쓰레기 처리 업체 추적 보도하고, 또 제주 MBC의 제주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의 비밀 단독 연속 보도도 단단한 취재와 의미 있는 개선점 도출로 복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드러지는 후보가 없다는 대체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MBC 충북의 오송 참사 1주기 기억과 망각이 다양한 인터뷰와 영상자료 확보, 진정성 등으로 복수의 추천을 받기는 했으나 연차성, 계기성 기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수상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부문인 디지털 콘텐츠 부문은 지원작이 단 한 편이었는데 보도물로서 중요성, 현저성, 영향성 등에서는 수상작으로 선정하기는 좀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상 수상작들에 대한 심사평을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조모 경무관의 승진 이야기를 나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와 공익 신고자는 이른바 임성근 전 사단장 골프 모임 단체 대화 5인방의 멤버였습니다.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다른 3명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현직 경찰 간부 최모 씨, 그리고 사업가 등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의 승진 문제가 부하 최 씨를 거쳐 경호처 송 씨에 전달됐고, 이런 내용을 이종호 씨가 공익 제보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경찰 인사청탁 의혹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 씨에 겹쳐집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방송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수상한 변윤재 기자는 2년차 기자인데 2년차 때 저를 생각해보면 인재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훌륭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부문 수상하신 JTBC 선배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에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투 운동 보도할 때 하실 때 한참 제가 기자를 막 시작할 때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같은 자리에 서서 감회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또 송사에 휘말리시기도 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게 아닐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자에 대한 직업에 많은 회의감도 느낀 적도 있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끝으로 백혜룡 경장이 지금도 청문회에서 또 1대 한 17대 18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단화로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계속 일단은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가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카톡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출신 A 씨, 그리고 변호사 B 씨가 등장합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해 최상병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가 논란이 된 8월 9일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이후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와 진행한 첫 육성 인터뷰에서 이 씨는 다시 VIP의 대상을 공식 수정했습니다. 제가 VIP라고 하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네.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없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서 예전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VIP 발언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해병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다 과장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이 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에 대해 말해왔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 혹은 수행원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서 이 씨가 VIP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김지아 기자입니다. 앞서서 MBC 후배 기자님께서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준비한 수상소감을 머릿속에 하얗게 됐는데요.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진짜 있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계속 취재를 이어가는 데는 저기 앉아 계신 티셔츠 입고 오신 우리 팀장 선배의 채찍질이 컸고요. 그리고 같이 있는 후배들의 시선, 제 눈앞에 있는 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책임감, 이런 것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의혹 보도라고 내기도 했고 저희도 그렇게 보도했지만
그 보도를 해서 사회에 알려야 한다라는 그 한 가지 소명, 그것을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기 뒤에서 저희 아들이랑 딸이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에서 가출 청소년을 헬프, 도와주겠다는 이들을 헬퍼라고 부릅니다. 취재진은 16살 아이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남성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몹시 경계한 그는 인증사진을 수차례 요구한 뒤 카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거요? 성관계를 요구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다시 묻자 남자는 갑자기 카페를 뛰쳐나갑니다.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네, 저희가 의심한 게 공의를 다 받으려고 하네? 그럼 잡혔을 때를 대비하는 아주 상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근데 그거는 뭐 공의를 해도 처벌범위에 들어간다. 그 연생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거 듣고 고민 좀 했는데 찾아보셨구나. 연생 몇 살인지? 졌죠. 성역에 졌죠. 어떤 상황이든지 아동 청소년이 집 밖을 나왔을 때 범죄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아이가 왜로 질문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을 헬퍼라고 부르면서 안전한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취재들 틈틈이 하면서 이 아동 성범죄 시리즈를 이어온 게 다큐로 벌써 2년째가 돼서 7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건과 사고들이었는데 그만큼 참 변화가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스태프들이 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한 그런 취재였습니다. 가해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방송이 15금을 달고 나갔는데 그것도 수위를 정말 많이 낮춰서 나갔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청소년들에게 했고, 이제 저희 2년차 후배가 지금 앉아있는데 저는 이제 청소년으로 보이기 힘든 연차가 되었고요. 덕분에 청소년인 줄 알고 말을 걸어온 많은 후배에게 말을 걸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저희 편집감독, 음악감독부터 해서 이 원본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취재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손을 놓기에는 현장에서 만나고 지금도 연락하는 많은 아이들이나 활동가들이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분야를 관심 있으신 많은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서 한 아이라도 내 연금을 내줄 미래입니다. 네, 내가 늙었을 때 내 연금을 내줄 아이들이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다 같이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차수파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빗물을 1차적으로 막는 게 핵심 용도입니다. 대통령이 다녀간 신림사동 다세대 반지하 주택은 물론 인근 세탁소와 지하공장 등엔 물막이판이 꼼꼼하게 설치됐습니다. 반면 옆 동네는 딴판입니다. 볼펜이 쉽게 들어갈 정도로 패킹 등 기본 밀폐 기능은 찾아볼 수 없고 개폐 기능 조작이 힘들어
꼼짝없이 지하방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년 물이 가득 찼던 반지하방 차수판 밑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숭숭 뚫렸고 수십 톤 수압에 제대로 견딜까란 의심이 들 정도로 아크릴판은 위태롭습니다. 불량 시공은 강남구와 마포구 등은 물론 경기도 고양과 부천,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등 광범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설치는 해놨지만 사후 관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자치단체는 늘 점검한다며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취재가 시작되면 업체 탓으로 돌리며 대부분 말을 바꿉니다. 시공 및 설치 업체가 셀프 점검한다는 건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취재 현장에 나온 공무원과 시공업체 대표는 모두 불량 시공을 인정했고 하자 보수에 나섰습니다. 100곳의 차수판을 만들 경우 입찰부터 시공, 보수까지는 최소 한 달 반이 걸려 통상 발주 90일 공사로 통합니다. 결국 모든 시군이 너무 서둘러 불량률을 높였거나 제때 시공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침수 지역 주민 몫이 됐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OBS 김대희입니다. 모든 이 귀한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 영광을 저기 사진 찍고 있는 김영길 기자와 홍웅태 후배에게 돌리고 싶고요. 이번 과정은 저에게는 좀 제가 보시다시피 연차도 좀 있는데 기레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저는 4주 정도를 보람 있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또 귀한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취재하면서 웬 호들갑이냐,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업자와 저 서울시 공무원의 이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들의 바람이 그대 호들갑이라는 생각이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후속보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실태와 현상을 가지고도 이달의 기자상을 주셨던 거는 저한테 후속보도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커넥션까지 파보라는 저는 숙명이나 아니면 의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후속보도에 최대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